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실전형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흑돌들, 뭔가 좀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법한 변에서 이렇게 뭔가 좀 타개하러 들어갔다가 흔히 나올 법한 그런 궁도인데, 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흑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흑돌 두 점이 좌우 동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통 이제 좌우 동형 같은 경우는 중앙에 급소 있다. 요런 이제 격언들이 있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이제 중앙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다가 둔다는 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일단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궁도를 조금 더 잘 만들고 다듬어가지고 두 집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내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궁도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활에서 돌을 살리러 갈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궁도를 넓힌다. 아니면은 궁도를 좁혀준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모양이 비스무리합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먼저 가볼까요? 자, 이게 일단은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모양이 또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깥쪽을 줄인다. 안쪽을 먼저 들어간다. 자, 이렇게 바깥쪽을 두면은 요 모양을 이제 탄력적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호구를 치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두 점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흙은 당연하게도 여기를 호구를 두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살아있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먹여치더라도 이어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근데 단수를 쳐도 여길 두죠. 하지만 요 살아있는 것 같은 모양이 백에게 마법 같은 수순이 이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 간과하는데, 자, 이쪽을 뒀을 때 여기를 이어가면은 한 집이 철석같이 난 줄 알았던 것이 지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호구 정도 가지고는 흑대마를 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나오게 되고, 있는 거는 뭐 너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때 조금 버텨가는 수를 둔다면 이제 이런 수가 있거든요. 백이 이어갔을 때 호구를 딱 쳐가지고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과연 이대로 지금 이것을 허용을 할까요? 당연하게도 백은 반발을 해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자, 끊어갔을 때 흙이 이걸 따내가지고 받아주면은 두 집을 내버리고요. 만약에 바꿔치기를 백이 하면은 자, 이거는 이쪽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 두 점만 버려준다면 꼬리를 제법 크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돼서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백은 괜히 여기 이제 단점을 끊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운데 자리를 들어가 주면 자, 이쪽에서 흙이 이제는 뭔가를 좀 궁도를 꾀해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있는 건 선수가 되겠죠? 하지만 요 귀쪽에서 한 집이 잘 마련이 안 된다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변화도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조여주더라도 흑대만은 좀 살리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급소가 안쪽을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쪽 어때 보이시나요? 그쵸. 이거는 호구를 쳤을 때, 이 한 점이 이제 아둥바둥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집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선택하는 옵션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호구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끊었을 때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선수를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양쪽이 맞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 점을 잡으면은 먹여쳐가지고 옥집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흑이 결국은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자, 이쪽 한 집은 허용을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수상전에서 다시 한번 백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 사활의 승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넓히는 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곳을 좁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젖히면은 딱 한 집을 기가 막히게 추가로 만들어내면서 이 대마를 살릴 수 있지 않냐. 요런 지금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갑니다. 여길 젖히나 저길 젖히나 이어갔을 때 흙이 맛보기로 결국은 좌우동형의 중앙이 급소가 된 형태를 가져가면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요번에는 흙이 좁혔을 때 백이 또 안쪽부터 먼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점을 지금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흙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 한 집을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딱 둬주면, 여기서 지금 난리부르스를 추는 게 한 집을 내는데 별로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두는 거는 책략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반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고 이 두 점을 포기하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뭐 이게 선수가 들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집이 보호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죠. 백은 이제 조심해야죠. 이런 거 깜빡하면은 흙이 갑자기 살아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끝까지 수를 잘 보고 교환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교환을 하고 여기를 가주면은 흙대마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흙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넓히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똑같이 대응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바로 바깥쪽을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딱 갖다 붙여주면 흙은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연히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안쪽을 먼저 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젖혀도 지금은 집이 안 나는 그런 모양이고 설령 여기를 끊어 가더라도 지금 결국은 맛보기가 돼서 흙이 뭐 이런 수순을 밟았을 때 이 단수가 선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흙은 뼈 아픈 얘기죠. 백이 가만히 이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자, 이런 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건 흙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를 먼저 단수치게 되면, 자, 이거 손 빼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백이 여기 뭐 수상전, 그 후절수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결국 따내야 되고, 이 한 집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설령 백이 지금 수순을 약간 미스를 하더라도, 여길 먼저 두더라도 이 한 집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결국 여기서 촉촉수로 받아갈 거를 다시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잡으러 갈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단수를 치고 이걸 선수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여기를 챙겨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흙이 지금 이 수순 안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전투 결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게 답이 있나 싶은데요, 지금. 자, 지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넓히고 좁히는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근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말고 아예 이렇게 좁혀야 되나? 어때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간단한 패턴이라서 모든 분들이 다 눈치를 챘죠? 이렇게 해달라는 게 흙의 바램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젖혀달라는 게 흙의 바램이에요. 그럼 어딜 둬야 돼요? 그쵸? 바로 이 가운데 자리를 딱 들어가주면 자, 이게 궁도가 도저히 두 집이 날 거라고는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잇는 것도 여길 치중 가면 도저히 이거는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좌우 동형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금 약간 다릅니다. 이 왼쪽 귀 쪽에 있는 흑돌 두 점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뭔가를 좀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을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는 정도 가지고는 이었을 때 이 두 점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뭔가를 해도 여기를 끊는 게 계속해서 선수로 들으면서 이 자리를 뒀을 때 요 선수를 당하게 되면은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여기를 따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잡히는 게 이제 시간 문제란 얘기죠.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여기를 끊어가지고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순 있죠. 하지만 이쪽을 단수 치면 흙이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패는 사실상 패가 아닙니다. 일단 딴에다가 중간에 패감이 없었을 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도 이걸 따내면 아직도 패인데 자체로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두 집이 이미 나버렸죠. 거기다가 백이 한 수를 더 가일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백이 바꿔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이 꼬랑지를 지금 먹어가고 여기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교환을 해도 흙이 더 이제 유리한 바꿔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패라는 평가를 주기가 그래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왔을 때 기회가 왔잖아요. 아마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굳이 방금과 같은 변화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해도 방금 전의 변화도가 더 낮고, 자,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제 백이 깨끗하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귀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먼저 선빵을 날릴 기회가 있어서 최소한 패가 되더라도 전혀 일단 다 귀를 도려낼 수 있을 뿐더러 패를 져줬다고 해도 백이 후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흙이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되겠죠. 실전에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상대가 잘못 둬줬는데 내가 제대로 체벌을 못 줘가지고 득을 왕창 봐야 되는데 적당히 보고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따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흙에 이제 선물 같은 귀중한 선수가 하나 들어가 옵니다. 바로 먹여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어때 보이시나요? 자, 먹여쳐 가면은 일단 좀 부족해요, 이게. 왜냐? 따냈을 때 이 단수를 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백이 안 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있고 여길 가고 궁도를 조여버리면, 자, 좁혔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는? 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안 따내고 여길 두더라도, 자, 이거는 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있는 거는 여길 둬가지고, 이거는 좀 욕심 부렸죠, 백이? 이렇게 했을 때 단수 쳐가지고 촉촉수가 나오길 기대한 건데, 그거를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두는 게 중요하죠. 자, 이걸 뒀을 때 이게 의외로 잘 안 보입니다. 이 환격이라고 생각하고 단수 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어떻게 둬야 돼요, 백이? 그냥 먹여치면은 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곳을 먹여쳤을 때 약간 습관적인 건데, 백돌에 대해서 뭔가 좀 안형을 지어낼 수 있는 경우라면 이게 합당하겠지만, 지금은 흙의 안형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길 단수 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똑같은 행위를 해줬을 때 호구를 치면 있는 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백이 어떻게 둬야 되나요? 이걸 둘 때 이제는 따내는 모양이 모든 안형을 해결을 해줍니다. 이쪽에 한 집이 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단수를 치면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갖고 살 수 있냐? 아직도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두 점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끊어가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 두 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먹여치는 게 타이밍이 돌아오면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 자리를 호구 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바깥쪽을 두는 거는 이제 백이 흙을 안 잡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니까 여길 끊어가서 이 두 점이 위험하지 않냐. 자, 손 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안 되면은 내가 잡았다. 그럼 한 점을 제압하면 먹여쳐주고 나서 여기 가면 그만이니까. 자, 나름대로 이제 백이 좋은 생각을 했는데 흙이 손가락을 휘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귀에 교환된 돌이 흙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기를 딱 이어가는 기똥찬 그런 발상이 생기고 마는데요. 여길 두면은 이제 두 집이 바로 형성이 되죠. 그쵸? 자, 그럼 백이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길 지워가야 되는데, 자, 이 넉점 자체가 힘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수 칠 때 있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바깥쪽을 준비하자니 흙이 이겨가는 그림이 되겠고, 백이 이쪽을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그냥 두 점을 제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궁궐 짓고 살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흙이 너무 잘 사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때 보이시나요? 진짜 거의 뭐 이 모양은 너무 유명한 모양인데 이 두 점의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힘을 제대로 못 주면 요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하지만 애초에 이쪽을 끊어가는 순간 백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도 이도를 버리고 나서 흙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쪽에 한 집이 나버린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이어갔을 때 이 호구의 선택이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되면서 흑대마를 아주 크게 이 정도면 백집을 깨고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뭘까요? 이런 모양을 보면은 의외로 이제 이런 거를 서슴지 않게 교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만에 하나 백이 혹시 여기를 늘어주면 단수치고 이게 이런 식의 선수 행사가 되면은 이 두 점이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쪽에 맛이 없더라도 이런 호구 선택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잘 말뚝을 박아주면 두 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마지막에 집으로 득본다고 이렇게 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고 두면은 살았던 돌이 다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땐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흙의 바람이라는 거죠. 혼자만의 술기. 여길 막히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왔던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선수 기회를 이렇게 교환을 했다고 해도 이제는 이걸 뒀을 때 여기에 힘을 지금 주는 걸 자시고 떠나서 넉 점이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뭐 여기서 두 집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찔림 교환 하나가 자충수.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말하는 자충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바둑에서는 절대적으로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맛을 사용한다. 맛을 아껴놨다가 이 연결, 넓히기, 호구, 이것을 백의 응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행했어도 맛이라는 이것을 잘못 사용해주면은 완전히 흙의 삶은 물 건너가게 되겠죠. 하지만 흙이 정확하게 힘을 받는 두 점을 자, 적당히 도와주면서 백이 끊었을 때 이 있는 묘수를 봐줘가지고 완벽하게 흑대마를 환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고수는 맛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